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21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투정 진행하면서 그래도 머니케어 뉴스가 커버링도 해드리고 가끔 혼자 투자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도 투자 포인트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또 진행해 나가면 좀 더 편안하게 투자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LS 가운전선 두 가지는 세트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요. 자화전자 궁금하실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들도 좀 언제 오르나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GS 리테일 환율 안 좋을 때 얘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내수주니까. 그리고 성수기고요. 꼭 잊지 마세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S 베링 같은 경우는 덤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 회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까요?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LS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 전력망 관련돼서 종합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같이 성수기가 오는 과정 속에서 동사가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면 일부분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거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다 안 좋은데 얘만 조금 들어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일단 시그널 자체는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서 자리 잡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모니터링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오겠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그죠? 우리가 6만 한 5천 원대 들어가서 지금 했는데 뭐 지금 19만 원 막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S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력만 관련된 좀 전선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량이 워낙 좋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또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좀 이럴 때는 좀 더 무거운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윗단에서 놀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LS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런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다. 가운전선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럴 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음봉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 요 구간인데요.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튀어버리면 버리는 거죠. 못 잡는 겁니다. 튀어버리면. 트레이딩 포인트로도 시간으로도 잡아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땐 여기 지금 4만 원에서 한 지금 4만 한 3천 원? 뭐 이 정도 구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적당하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정도는 또 우리가 어떻게 쭉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여기 갭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측정을 또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매수 들어오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 구간에서 매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하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눌러주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여기를 훼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중에서 공방이 좀 여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파형도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것들이니까 교차점이 이렇게 되고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내용이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참 찜찜하게 경찰 관련된 또 이렇게 조사 관련 이런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온전선을 대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하시고요. 여기 이 구간에서 들어오시면 쫄지 말고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좋고, 그리고 하나 좀 이야기 드려보면, 이렇게 양봉 들어올 때마다 분할 매수 잡아주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균 매수 딱 그렇게 조절하면, 한 네다섯 번 매수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예, 괜찮다. 근데 한 번에 사고, 만약에 한 번에 사고 쾅 눌러버리면 손절 쳐야 되잖아. 이게 바로 분할 매수와 조금 한 번에 들어가는 것들의 장단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턱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들어가기 좀 애매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소중한 돈이니까 잘 매수해서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손절을 자주 하지 않으려고는 뭘 잘해야 됩니까? 예, 중간에서 들어가는 분할 매수를 참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무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빨간불 뜰 때만, 그죠? 시간에서 빨간불 뜰 때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괜찮다. 여기 나와 있는 양봉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시간의 기준, 양봉 기준으로만 분할 매수. 보통 보면 이 정도 종목이면 한 네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가 잡힐 거다. 왜? 좋으니까 주도 주고 최근 같은 데서 전력만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왜? 엔비디아 또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은 수요가 폭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AI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안 주고 있는 건지 또 그것도 즐길 땐 즐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제가 이 구간에서 쫄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매수를 했고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같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하반기 보고 가야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거의 10월달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예를 들면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그래도 괜찮게 수익을 내려 그러면 시간을 줘야죠. 항상 뭘 줘야 됩니까? 타임,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물량을 늘려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니까 베이지 같은 경우도 좀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서 계속 자주 거래하고 자주 트레이딩 하면 또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언제 올라가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고 다시 눌리겠죠? 이거 말씀 많이 받잖아요. 다음번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1위 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 윗단으로 가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220의 이동평균선이 있으니 여기를 믿고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에서 여러분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방이 강해요, 상방이 강해요. 이 점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점은 항상 어떻게 돼요? 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종목에 대한 나름의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내재적으로 진행하는 뭐 특별한 정책이나 이슈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만약 차차타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제일 최저 구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눌러주고 들어오고서 다시 반등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좀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테스트 저항력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보실 때는 조금 일단 보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2, 7, 5, 이 정도 성주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 반도체, 업황 이 부분을 믿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항아리 전고체 같은 이슈가 또 같이 돈다 한다고 하면 종목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레벨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니까요. 이 221 라인은 우리가 견주하게 한번 지켜보자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더 추가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구 안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분할 매수 조금 더 들어가 줘도 되고 분량을 좀 더 늘려보는 방향도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제가 21,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딱 찍으니까 그냥 치고 올라오고 더 돌리지는 않습니다. 자, 환율이 뭐 올라가든 말든 제가 내수주입니다. 성수기 눌려야 되고요. 1차가 여기고요. 2차는 28,000원 여기 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은 선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수급이 들어와요? 예, 펀드 수급인데 이게 제가 좀 소비재 관련된 펀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 수급이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7월 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펀드에서 돈이 좀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산운용사 이런 곳에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지 말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 관련된 펀드 중에서 넘버 원이 누구예요? 얘예요, 얘.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BGF 리테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GS 리테일 올해 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공략해 볼 만한 내용 나오는데 언제부터 좀 사시면 좋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제가 7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월급들이 지금 지급되는 날이 2월 25일부터 해서 말일까지 월급들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펀드에 또 수급 들어오고 그 돈들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면, 자, 월초죠. 네, 글쎄, 이런 것까지 얘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드론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월초에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말에는 좀 찜찜하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리면 당연히 눌리는 건 있겠죠. 뭐 다 펀드로다만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긴 하겠지만,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 경험치는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가이던스 뭐든 좋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고 가면 된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대통령 대선 있기 전까지 한 번만 조금 글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건데 지난번에도 뭐 이 정도는 올라갔다 빠지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다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220일 이동평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찡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근데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은 대부분 전환가액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발행했던 물량에서 전환가액 생겨도 그 뭐 너무 걱정할 만한 문제도 없고요. 그러면 글쎄 지금 밸류에이션은 대충 보면 PER 22 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과거에는 45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수급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구간 넘어가는 거, 이 구간도 작지 않습니다. 7,700원에서 뭐한 8,800원? 뭐, 이 정도 친다고 해도 10% 정도는 충분히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도 나오네요.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한 번만 떼어주면 얘는 그래도 수급이 올라올 겁니다. CS 베어링을 샘플로 한 거고 CS 윈드도 지금 좀 눌리는데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점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앞단에서 얘기드린 GS 리테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포인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방송 쉽니다. 자꾸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머리도 리프레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좋은 내용을 위해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